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형 이서블입니다. 요즘 또 이분이 또 시끄럽더라고요. 제 예년 영상에 2개가 있어요. 이 스티브 유씨 영상 2개가 있는데, 오늘은 스티브 유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스티브 유씨를 바라보는 이커머스 입장의 관점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니까, 스티브 유씨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쪽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저의 추정들을 좀 남겨놓은 게 있어요. 이제 남으신 분들, 우리 좀 커머스에 관심 있는 분들, 온라인 판매 사업하시는 분들만 지금 남아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스티브 유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브 유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네, 우리는 스티브 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욕만 먹으면서 한국에 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욕을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팬카페에 가보시면 영상을 올린 날에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귀를 기원합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자, 팬덤 커머스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팬덤 커머스, 인플루언서 커머스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인플루언서 커머스라고 하면 연예인 이전에 조금 더 작았을 때 인플루언서 커머스라고 하고요. 물론 이 인플루언서가 메가급이 되는 경우는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커머스도 이제 팬심으로 하는 판매의 일종이에요. 똑똑하신 분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치냐면,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똑똑해, 그리고 나는 부지런해. 심지어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상품, 알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매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만져보고, 이게 정말 사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보고. 당신처럼 다 그렇게 꼼꼼하고 똑똑하게 세상을 살진 않아요. 사람들은 훨씬 더 감성적이고, 우리 언니가 열심히 꼼꼼하게 다듬었대. 그럼 그 언니를 그냥 믿고, 야, 우리 언니가 저기 된대잖아, 좋대, 그럼 그거 사주고. 그러니까 바보여서 사준다라기보다 그분을 믿고 그 취향을 따라가는 비즈니스를 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옛날에 그 욕망 아나운서, 박지윤 아나운서 보시면 계속 이런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하고 계세요.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2, 3일에 하나 단위로 어떤 거를 공구하거나 팔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 해보고, 취향을 따라주지도 않고 그냥 막 팔면 나쁜 거겠지만, 얼마든지 그거에 대한 선택 실패를 그녀가 줄여준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을만해요. 하나 더 나아가면, 그래, 이건 그래, 박준 아나운서는 셀럽이잖아. 셀럽은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빼고 나면 뭐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요 경쟁하는 3사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 동대문 옷, 조금 더 이제 뭐 보세 옷,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주로 브랜드가 없는 비브랜드 옷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이게 비브랜드 옷이 아니라 어떤 인플루언서가 셀렉트하거나 어떤 인플루언서가 협업을 같이 해서 만든 옷. 근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뭐 브랜디라든가 지그재그라든가 에이블리가 뭘 해주냐면, 너는 상품만 고르세요. 우리가 큐레이션, 배송, 포장, CS는 우리가 할게요 라는 거를 뒷단을 책임져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잡한 건 우리가 할게. 너는 뭐다? 고르고 스타일만 보여줘. 그래서 고르고 스타일만 보여주는 와중에 그런 트래픽만 몰고 와. 서로 역할이 딱 양분된 거죠. 이게 인플루언서 커머스가 발전하고 있는 양상인 거예요. 좀 더 발전하면 이분들 뭐 하냐면, 요즘 라이브 들어오셨죠. 각 플랫폼별로 있는 라이브들 있잖아요. 제가 라이브 커머스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라이브로 들어오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당신과 나와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증합니다, 정말 진심이에요가 통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걸로 뭐 중국의 왕홍은 뭐 순간적으로 10분 동안 뭐 10억의 매출이 났네, 20억의 매출이 났네, 이런 얘기 해요. 거기는 왜? 쪽수가 많으니까. 지금 이커머스 영상을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또 댓글도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커머스 관련된 그 인플루언서로서 뭐 판매를 하고 싶은 상품이나 좀, 저 인플루언서로 넣어주나요? 네,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좀 된다면 어떤 걸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판매하고 싶은 상품, 뭘 팔죠? 저도 그런 거 팔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쓰는 제품들, 내가 인플루언서로 내가 써보고 좋은 거니까. 그래서 뭐 향수, 남자들이 주로 쓰는 제품 향수, 뭐 선크림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이제 뭐 몸매가 좋진 않지만 일반인 직장인 40대가 입어야 될 뭐 캐주얼,
캐주얼이 되면서 이 아재 직장인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넉넉한 정장, 이분들 막 힙합 같은 정장 입고 다녀. 푹신한 정장. 멋은 없는데 정장이야.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정장이야. 근데 캐주얼이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했어서 캐주얼을 입으라고 하니까 이 40대 직장인들이 오히려 더 추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할 만한 제안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인플루언서 커머스만 하면 이제 또 반감을 분등하면서 회사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인스타파리가 넘어서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얘네가 팬덤을 한다고 파타고니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옷을 비즈니스를 한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환경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비즈니스에서 환경을 파는 건지 이거는 갑론을박의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겉으로 포장은 환경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되어 있고 저는 상당 부분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도 영속성, 지속 가능함이 있어야 되고 환경도 지속 가능함이 있어야 돼서 환경을 더 보호하고 환경을 위하는 비즈니스가 브랜드가 있다는 거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팬과 함께 계속 가는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낸 그런 사례가 이제 파타고니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시에 요거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팬덤으로 만든 화장품 브랜드예요. 처음에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잡지 기자이자 이분이 곧 이제 셀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객의 니즈와 팬덤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브랜드. 이제 물론 글로시에 같은 경우에는 앰버서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몇몇 글로시의 광팬들이 약간의 어플리에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까지 구사하는 이제 2단계 전략까지도 가고 있고요. 국내 거 예를 좀 들어보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라운드랩의 독도 토너, 독도 마스크 이런 거 있죠. 아니 화장품에 갑자기 독도가 왜 나와? 라고 하면 여기는 수익금의 얼마, 매출의 얼마를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알리는 데 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애국심 마케팅이 화장품에서도 통한 케이스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흥하고 있는 성분과 독도 이 두 가지를 내놓고 있고 참 부러운 브랜드. 저는 부러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부러워요. 독도 토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게 이 팬덤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브랜드의 팬이 되는 소비자는 굉장히 무섭고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소비하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이러면 뭐가 좋냐면 마케팅 용어가 조금 들어가자고 하면 UA가 끝난 다음에 리텐션이 굉장히 높고 이 리텐션이 높은데 잔존 기간도 길어. 잔존 기간이 길면서 LTV까지 올라가. 이 라이프 타임 밸류라고 하죠. 고객이 우리에게 소비하는. 그러면서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고객들. 그리고 이 팬덤들은 주변의 팬을 끌어모으는 정도까지 되게 되면 스스로 이게 커지는 거죠. 이러면 비즈니스가 페이드 마케팅, 퍼포먼스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굉장히 지속 가능한 게 된다. 이게 너무나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이 팬덤. 그래서 여담을 오늘 좀 이 스티브 유에서 시작해서 해봤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티브 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고 그냥 느낀 거를 조금 넣어드리면 그가 전의 영상, 작년의 영상에서는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거의 막 울분을 토하내면서 막 절박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스티브 유 씨는 아직까지 부자일 거예요. 아직까지 부자인 건데 모든 어떤 비즈니스맨이든 부자든 내가 가진 재산이 늘어나거나 수입이 늘어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가진 것들을 깎아 먹으면서 이게 줄면서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다가 이 불안감이 이 파이가 점점 줄면서 굉장히 커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티브 유 씨는 좀 그런 상태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용으로 하면 돈 떨어져 가는 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하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그는 중화권 스타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이 JC 그룹이라고 하는 이 제키 찬이 운영하는 기획사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가 겹칩니다. 2010년 이후에 한류 열풍이 중국에서 완전히 꺼졌어요. 이 한한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연예인, 한국 스타들이 중국의 드라마, 영화,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스티브 유는 한국 연예인이야. 그래서 철퇴를 받고 2017년 이후에 중국 연예계에서 활동이 좀 어려운 걸로 보여요. 그래서 JC그룹에서도 나와서 지금 개인 본인의 기획사를 차려서 있는 거고 이분의 인기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을 기반으로 중화권에서도 좀 올라온 건데 활동할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울분을 토해서 마지막 하나를 이제 날리고 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한령이 지속되는 한 한국, 중국 어디에서도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타격이 많으니까 난 갈 때까지 가겠어. 뭐 이런. 그리고 그분 주변에는 아니 형이 최고야. 형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라는 분들만 이제 가득할 거니까 어떤 중심을 잡기는 좀 어려운 걸로. 남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요약은 뭐다? 팬덤 커머스, 인플루언서 커머스 모든 브랜드는 이 팬덤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지 어떤 진심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커머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스티브 얘기를 좀 곁들여 봤습니다. 오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